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오늘 날씨처럼 꽤 차가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발을 뺄 수 있다는 노골적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이건 단순히 미국이 변덕을 부린다 정도로 볼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나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그 옛날 이야기부터 지금 트럼프라는 인물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방식,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꽤나 냉정한 현실까지 쭉 한번 훑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외교 용어는 다 빼고 사람 사는 이야기로 풀어보죠. 시간을 좀 거슬러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종전이라고 하지만 유럽은 말 그대로 초토화됐습니다. 도시들이 폭격에 무너지고 공장들은 멈춰섰고 당장 먹고 살 식량조차 부족한 상황. 전쟁에서 이긴 나라든 진 나라든 모두가 심각한 탈진 상태였죠. 잿더미라는 표현이 사실 너무 점잖은 표현일 정도였죠. 자, 그런데 이렇게 힘이 빠진 유럽을 노리고 동쪽에서 새로운 그림자가 들이옵니다. 바로 소련이라는 거대한 붉은 곰이죠. 소련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해방을 명분으로 동유럽 국가들을 하나둘씩 자신의 세력권 안에 넣기 시작해요. 마치 거대한 철의 장막이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며 내려오는 것 같았죠. 서유럽 친구들은 생각했어요. 이러다 우리가 재건하기도 전에 저 곰한테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다 공포에 질렸죠. 이때 서쪽에서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동네에서 돈 많고 힘센 형, 미국입니다. 미국은 일단 돈부터 풀었어요. 유럽의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과 물자를 막 쏟아부었죠. 이게 바로 마셜 플랜이에요. 유럽의 심장에 다시 경제의 피가 돌게 해준 긴급 수혈이었죠. 하지만 돈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소련의 탱크는 달러로 막을 수 없었거든요. 눈앞의 군사적 위협을 막을 보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1949년 미국과 서유럽 친구들이 모여서 마지막 생명보험의 도장을 꽝 찍습니다. 그게 바로 나토입니다. 핵심은 아주 심플해요. 한 놈이 맞으면 다 같이 가서 때려준다. 그 유명한 나토 헌장 5조입니다. 일종의 자동 개입 보험이죠. 말씀드렸죠. 그때 미국은 돈도 제일 많고 힘도 제일 센 큰형님이었어요. 유럽 동생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유럽 동생들은 국방비 걱정을 덜고 미국이란 형님의 방패 아래서 안심하고 경제 재건에만 몰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지켜줄 테니 너희는 경제나 살려. 뭐 이런 분위기였죠. 이 시스템이 수십 년간 흘러갔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냉전이 끝났을 때도 미국은 관성처럼 계속 유럽의 경호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 아낀 돈으로 복지 늘리고 다리 놓고 아주 풍요롭게 살았고요. 미국이 사실 국방비를 거의 다 대줬습니다. 이게 바로 70년간 이어진 공짜 점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10년대 중반,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유럽 친구들 더 이상 가난하지 않죠. 독일, 이탈리아 아주 잘 삽니다. 세계 경제의 VIP 고객입니다. 여기서 트럼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뼛속까지 비즈니스맨이에요. 정치보다는 수익이 우선이죠.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뭘 했을까요? 바로 나토 장부를 펼쳐보는 것이었어요. 장부를 딱 펼쳐보니 어이가 없는 거죠. 사업가 대통령 눈에 70년간 이어진 이 계약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니, 너희들 우리한테 벤츠 팔고 명품 팔아 떼돈 벌었잖아. 그런데 너희 집 경비원 월급을 왜 내가 줘? 트럼프에겐 이건 동맹이 아니고 호구 잡힌 계약이었던 겁니다. 유럽은 돈 벌어 자기네들 복지에 썼죠. 미국은 그 복지 국가를 지켜주는 보험료를 대신 내줬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유럽을 얌체 같은 세입자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지난 임기 때부터 계속 노래를 불렀죠. GDP 2%는 국방비로 써. 안 그러면 방 뺄 거야. 그런데 이 2%라는 숫자가 왜 나왔을까요? 냉전이 끝나자 유럽은 안심했죠. 전쟁 끝. 더 이상 러시아 걱정 없다. 그래서 국방비를 막 깎았죠. 그리고 그 돈 전부 복지와 살림에 돌린 거죠. 옆집 경호원이 공짜로 지켜줄 테니 우리 돈으로는 실컷 파티나 하자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로 합병한 겁니다. 아,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토 회원국들이 모였습니다. 자발적으로 2024년까지 국방을 위한 지출을 2%로 늘리기 위해 노력하자고 했던 겁니다. 이게 2% 목표예요. 이 2%라는 숫자 트럼프가 만든 게 아닙니다. 원래 2014년에 합의된 오래된 목표였죠. 트럼프는 이 느슨한 약속을 즉시 지켜야 할 계약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에게는 정가 프리미엄 구독 요금이었던 거죠. 당시 유럽 정상들 표정을 보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큰형님이 온정을 계속 베풀어 주길 기대했어요. 그런데 눈앞에 나타난 건 월세 독촉 고지서였던 거죠.
트럼프는 진심이었거든요. 그에게 나토는 가치 동맹이 아니었어요. 돈 안 내고 묻어가는 세입자들로 보였던 겁니다. 그는 동맹의 감성 대신 금액을 따지는 냉철한 사업가였죠. 자, 시계를 돌려 오늘로 와보겠습니다. 상황은 예전보다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지금 유럽 동쪽, 우크라이나에서는 포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호시탐탐 서쪽을 노립니다. 유럽 입장은 어떨까요? 지금이야말로 미국의 우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순간입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지붕이 뜯겨나갈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가장 절박한 타이밍에 너무도 냉정하게 말합니다. 돈 안 내? 그럼 너희들 지켜주는 거 고사하고 러시아가 뭘 하든 그냥 내버려 둘 거야.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아까 말씀드린 나토 헌장 5조. 그걸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겁니다. 조약 종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글쎄 난 안 갈 건데 해버립니다. 그 조약은 곧바로 휴지 조각이 됩니다. 미국이 빠지면 나토는 단순히 전력이 줄어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나토의 정보, 감시, 정찰 체계는 대부분 미국이 운영하고 있고 적군이 어디서 움직이는지, 미사일을 어디서 쐈는지 이런 핵심 정보들이 미국에서 흘러나옵니다. 이걸 잃는다는 건 전쟁터 한가운데서 눈을 감고 싸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휘 체계 역시 미국이 중심이라 컨트롤 타워가 빠지는 순간 각 나라 군대는 서로 호흡이 맞지 않는 오합지졸이 되기 쉽습니다. 유럽이 이 부분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지금 유럽의 생존을 걸고 도박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유럽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지금 유럽의 각국 정상들 부랴부랴 회의를 소집하고 난리가 났죠. 이제 공짜 안보의 시대가 진짜로 끝났다는 걸 실감한 겁니다. 그들이 받아든 것은 큰형님의 호의가 아닙니다. 매번 갱신해야 하는 유료 서비스의 청구서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가 당장 내일 나토를 탈퇴한다고 서류에 사인할까요? 현실적으로는 탈퇴까지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이걸 막는 법안을 통과시켜 놨거든요. 대통령 마음대로 탈퇴 못하게 막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는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구상을 보면 탈퇴보다 더 영리하고 더 무서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나토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건 동맹을 완전히 구독 서비스처럼 만들겠다는 겁니다. 프리미엄 요금제를 써야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방위비 분담금 꼬박꼬박 내는 나라는 우수 회원, 오케이, 너희는 지켜줄게. 돈 안 내고 묻어가려는 나라, 일반 회원, 너희는 관세 폭탄 맞거나 공격당해도 우린 모른 척 할 거야. 트럼프가 바라는 건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미국산 무기를 사라거나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협조하라는 식의 정치적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즉, 1등급 우수 회원국이 되려면 돈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책 방향까지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동맹을 믿음이 아니라 거래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1기 참모였던 키스 켈로그 같은 사람들이 이런 계층형 동맹 구상을 내비쳤습니다. 이미 이런 등급제 외교는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슬쩍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는 무기 도입 규모에 따라 미국의 방어 지원 강도가 달라졌고, 아시아에서는 중국 견제에 얼마나 협력하느냐가 사실상 등급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트럼프의 동맹 재편 전략이 갑작스러운 발상이라기보다 미국 외교가 전체적으로 옮겨가고 있는 방향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 보입니다. 나토는 단지 그 실험이 가장 먼저 시작된 무대일 뿐인 거죠. 이건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검토되고 있는 정책 방향입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공짜 안보를 잃는 것을 넘어 주권의 일부까지 미국에 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이제 유럽 국가들은 지갑을 열지 아니면 미국의 요구에 고개를 숙일지 결정해야 합니다. 자, 이제 남의 나라 불구경할 때가 아닙니다. 불똥은 이미 우리 발등에도 떨어졌어요. 워싱턴 정가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숫자가 하나 있죠. 바로 14조 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방위비 분담금 액수인데 달러로는 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금 우리가 내는 돈의 무려 10배에 가까운 돈이죠. 14조 원이면 대한민국 전체 국방 예산의 4분의 1입니다. 우리 군인들 월급 주고 밥 먹이고 무기 사는 돈의 25%를 딱 떼어서 미국에 현금으로 송금하라는 겁니다. 에이, 설마 협상하려고 그냥 크게 한번 찔러보는 거겠지. 겁주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라는 인물, 우리의 상식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마크 에스퍼가 털어놓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 회의 도중에 참모들에게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한국을 지켜줘야 해?
한국은 우리를 벗겨 먹으려고 드는데 당장 주한미군 다 빼! 철수시켜! 단순히 화가 나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철수 명령서에 도장 찍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그를 온몸으로 막아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명 어른들의 축이라고 불리던 이성적인 참모들이었죠. 매티스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님, 주한미군은 한국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3차 대전을 막기 위해 있는 겁니다. 라며 온갖 핑계를 대고 보고서를 뭉개면서 겨우겨우 그 도장을 못 찍게 막았습니다. 말 그대로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 거죠. 그런데 진짜 공포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돌아온 트럼프 2기. 그때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던 참모들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트럼프 곁을 채운 사람들은 예스를 외치는 충성파들, 그리고 한국이 돈 안 내면 미군 빼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막장구 칠 강경한 참모들 뿐입니다. 1기 때는 뜯어말리는 신용이라도 했지만 이제는 트럼프가 14조 안 줘? 그럼 짐 싸! 라고 외치면 군말 없이 짐 싸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설마 주한미군을 건드리겠어 라는 안전핀이 생각보다 훨씬 쉽게 뽑혀나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 14조 원이라는 청구서는 단순히 돈을 더 내라는 고지서가 아닙니다. 돈을 낼래? 아니면 안보를 포기할래? 라는 살벌한 양자택일의 독촉장인 셈입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일은 국제 질서의 거대한 리셋 버튼이 눌린 것과 같습니다. 과거 70년 동안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라는 명분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래서 얼마 낼 건데 라는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유럽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복지 예산을 깎아서 대포를 사든지 아니면 미국 바지가랑이를 잡고 사정하든지. 확실한 건 미국이 전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며 넉넉하게 웃어주던 시절은 이제 역사책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지도가 겉으로 보기엔 그대로지만 그 안에 흐르는 돈과 힘의 질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세상의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